네, 안녕하세요. 은평구의 선거기간이 되면 항상 돌아오는 은평청년정책연구소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두영, 근선입니다. 네, 은평 청년들에게 정치 후보자들의 접점을 넓혀주고자 프로젝트 청년이 청년에게 2020년 제21대 총선. 오늘은 국가혁명 배당금당 노병현 후보님을 만나뵈러 왔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국회의원 예비후보 국가혁명당 노병현입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을 좀 만나뵙기 위해서 후보님을 좀 만나뵈러 왔어요. 네. 사실 이렇게 소개를 여러 가지로 하실 수 있겠지만 청년들에게 각인될 만하게 좀 재미있게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전라남도 시골에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운동 스포츠인으로 삶을 보내다가 자영업을 대표하는 자영업을 10여 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의 그런 아픔을 겪었고요. 그다음에 어려서 아버지의 슬라에서 자라면서 농부의 그런 고통을 같이 경험을 했습니다. 또한 대학 생활에서 취업의 문턱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통과하면서 나라의 제도권이 바뀌지 않으면 청년들의 고민은 되풀이 되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서 이번 총선에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후보님께 어떠한 궁금점들이 있는지 어떻게 좀 소통하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후보님 모두에게 오늘 그 질문인데요. 이번 21대 총선 정책 공약 중에서 청년 관련된 공약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저희 당에서 내세우는 것은 20세 이상 1인당 150만 원씩 배당금으로 국민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국가 예산 2019년 512조 원에 각 60%를 절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코로나 전국에 국민한테 배당해줄 돈이 없어 양적 완화를 선언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애고 60%를 절감하여 20세 이상 청년들부터 노인층까지 1인당 150만 원씩 증정한다면 우리나라는 중산주의를 만드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회 151석을 통과시켜 코로나 1억 원씩 배당할 것이며 그 다음에 1인당 150만 원 국민 배당금을 꼭 실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뭔가 지금까지 힘들어하고 있었던 많은 국민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정책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뽑기 질문을 진행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지역의 청년들의 목소리를 이제 종이에 적어서 모아왔습니다. 후보님이 꼭 하나를 뽑아서 저희 주시면은 진행하겠습니다. 네, 12번 질문이네요.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갖고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이 내세우는 정책은 청년 주거 1인당 소형 아파트를 대규모 건립하여서 그분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제공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청년들이 수도권에 진출하였을 때 주택난을 해결할 수 있고 월세 부담을 해결할 수 있고요. 관리비도 지역 통폐합 시스템으로 인해서 대폭 감소하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태까지 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풀어야 될 것 같고 대신에 그 규모를 줄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수혜를 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이것들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청년들에게 필요한 어떤 규모라든지 어느 위치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생각들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위치는 각 지역구에서 협의해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청년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주택자금을 무이자 무담보로 2억 원씩 지원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자금을 1억 원씩 지원할 겁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오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예산 총 512조, 이제 아마 2020년에 600조 정도 될 겁니다. 거기서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약 60%를 절감한다면 그게 청년들 20세 이상 배당이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0세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인으로 국한하시는 이유 같은 것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돈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만 18세 이상부터 금전적인 부담이 가장 필요하고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학업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그 돈은 충분히 필요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더 많은 어떤 사람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무이자와 무담보로 할 수 있는 정책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두 번째 질문 들어갈 건데 또 하나 뽑아주셔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질문인데요. 실효적인 청년 정책이 되기 위해 조사, 연구,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각 지역의 청년 지역 단체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지역 단체에서 그 의견을 수렴하고 통계를 반영해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실효적이 되려고 한다면 지금까지 해왔었던 정책들이 조금 더 비실효적이라거나 좀 더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일 텐데 보다 좀 청년들에게 와닿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실효적인 정책이라고 하면 막상에 딱 떠오르는 게 있으실까요? 연구와 관련된 내용들 중에서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금전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청년이 지금 취업난에 휘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포시대, 결혼도 출산도 두려워하는 시대가 현재 도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에서는 아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가장 필요한 금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청년들한테 큰 도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수당 100만 원, 취업할 때까지 국가에서 책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또한 결혼공영제, 결혼을 국가에서 책임지고 그 다음에 무주택 무이자로 무담보로 주택 2억, 그 다음에 결혼 자금 1억, 그 다음에 출산수당 한 명당 5천만 원, 그 다음에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를 병행했을 시 아이가 10세까지 성장할 때까지 100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것이 저희 당의 정책 목표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쨌든 정책을 임함에 있어서 뭔가 지금까지 청년들에게 보존되어가지 못했었던 금전적인 것들을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심성 공약 같은 것들을 가능한 줄이겠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한 실제 어떤 규모라든지 이게 아까 60% 정도라는 숫자가 언급하셨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저희 국가 예산이 512조입니다. 그런데 저희 당이 내온 정책은 세금을 36가지 하나로 통일하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 선거를 폐지해서 대통령 임명제로 한다면 그 많은 예산들이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을 통폐합해서 부자들,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면 그 세수가 100조 원이 나라에 연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부자들의 탈세 또한 막게 되면 200조, 총 300조가 거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농업 뉴딜 혁명으로 유기농 사업과 미생물 농약 개발로 100조 세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선심성 예산으로 낭비되고 있다는 게 저희 당의 지론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뭔가 낭비되어 있는 그런 세수들을 잘 모아서 필요한 청년들에게 전달해 주시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 노후까지 저희가 책임을 지고 운영하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3번 질문이네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들이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정치의 SNS와 이메일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그런 만남과 소통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당 제도로서는 많은 정치 자금이 필요하고 참여의 문턱이 높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지금은 정책은 정당 지원금을 폐지하고 매년 500억입니다. 정당 지원금 폐지하고요. 정당을 없애고 정당을 단계적으로 없앨 겁니다. 그래서 무소속 출마를 원칙으로 하고요. 20세 이상 참여할 수 있게끔 정치 정문을 넓히고자 저희 당은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서울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시골에 있다가 이사를 와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외에 지역 자체에서 쭉 자라고 나셔서 그 지역에서 뭔가 활동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에 대한 질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있는 청년들이 은평구에서 활동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한다면 어떤 정책들이 있을 때 이런 것 좀 더 실현 가능할 수 있을지를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라 부채가 저희 현재 1,500조 1인당 국민부채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3억씩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저희 숙제입니다. 정치적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지역개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가장 저희가 해소해야 될 부분은 빚더미에 앉은 대한민국을 해소하는 게 저희 정치적 과제고요. 두 번째가 지역개발입니다. 지역개발은 끊임없이 청년들과 소통하고 여론을 통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역에서 청년들이 활동을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힘든 상황들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것들 외에 지역에 좀 청년들이 자꾸 모일 수 있거나 같이 뭔가 도모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면 어떤 것들이 또 필요할까요? 청년들을 한데 모을 수 있다면 저희 은평구 같은 경우는 연신내 로데오 거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쪽은 약간 유흥 쪽으로 발달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문화보다는 분당의 정자동의 찻집거리라든가 카페거리라든가 그쪽을 우리 은평구에 진관로 쪽에 경치 좋잖아요. 공기 좋잖아요. 북한산 자락에 개발을 한다면 아마 청년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다른 지자체를 벤치마킹 하든지 필요한 어떤 것들을 투입을 시켜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조성하시겠다는 말씀 이해를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네 번째 질문을 좀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뽑아주시겠어요? 3번 질문입니다. 청년은 다양한 기회에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평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등보다 중요한 것은 공평입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 여자가 일을 할 때 무거운 물건을 똑같이 둘이 드는 것은 우리가 공평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남자는 힘이 세기 때문에 좀 더 많은 무게를 들고 여자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좀 적은 무게를 들고 이것이 공평입니다. 그래서 평등은 사실 자본주의에서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평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가 중요합니다. 정의는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다툼과 갈등이 증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 국민들 국가 운영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공의로서 접근한다면 우리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등이라기보다는 형평, 공평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지금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이런 어떤 정치적 기회라든지 삶의 기회 같은 것들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개선이 필요한지를 또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공평을 위해서는 저희 당에서 아까 앞서 말한 것 같이 150만 원씩 모든 국민이 매월 받는다 치면은 저희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 말고 150만 원씩 받는다고 치면은 1인당 국민 소득이 500만 원 이상 모두 됩니다. 그럼 거의 다 중산층 이상의 1인당 소득이 됩니다. 그렇다면 부자하고 그런 격차가 현저히 줄어듭니다.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거의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을 위해서는 이 1인당 국민 배당금이 꼭 실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만 더 질문을 이렇게 좀 좁혀보면요. 예. 국민들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청년들이 과연 그런 공평의 기회를 누리고 있는지, 청년들은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해 차별을 받고 있지는 않는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을 좀 당연히 지금 현재는 평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 자재와 시골에서 올라온 자재의 출발점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부터 받는 교육의 그런 교육의 범위나 교육의 양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평등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스템에 맞지 않고 현재 시스템에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평으로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나라 국민들이 중산주의가 된다면 그 자식들도 교육을 받으면서 모든 그런 출발점이 동일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어쨌든 청년들이 그런 기회를 듣지 못하고 있고 현재 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혹은 당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공약들을 실시를 하게 되면 이런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고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삼삼 정책을 저희 국회 151석이 당선돼서 저희 당에서 국회에 발의해서 과반수 통과하여 전 국민에게 삼삼 정책을 꼭 실현하겠습니다. 네, 이제 세 번째로 선택 질문 차례입니다. 저희도 사전 질문 중에 이 질문만 꼭 답변하고 싶다는 걸 이제 후보자님께 골라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네, 후보자님은 이제 11번 질문을 골라주셨습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청년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그래서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 정치 참여에 대한 확대는 현재 카페나 블로그, SNS, 트위터 너무나 많은 소통 공간이 있습니다. 그 소통을 정치인들이 청년들과 끊임없이 해야 될 것이고요. 오프라인으로도 정기적으로 만남을 주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당을 폐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벌과 지연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정책이 그런 철학이 중시되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당을 폐지하게 된다면 무소속으로 모두가 출마하게 될 것이고 정당 지원금도 없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정당이 없어지니까 정치에 대한 문턱도 낮아질 것이고 정치에 들어가는 정치 자금도 낮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당 현재 제도가 개편되면 우리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시켜서 청년들과 소통과 정치 참여도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시간, 공간 같은 물리적 제약도 있을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SNS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실천적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실현 가능한 것은 정당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실현 가능하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발의해서 통과돼야 될 부분이지만요. 정당을 폐지해야만이 청년들이 자기의 철학과 개인의 사상으로 정치 참여가 쉬워집니다. 무소속으로 모두 출마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정치 자금이 한번 청년들이 임하려면 현재 시스템에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당 제도가 폐지되면은 그렇지 않고 적은 금액으로도 정치 참여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치 참여에 필요한 것은 금전적인 부분이 아마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큰 발목일 거라고 저도 청년의 대표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정당 제도를 폐지하고 정당 지원금 제도도 폐지하고 정당의 문턱을 낮춰서 무소속 출마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서 청년들의 정당 활동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떤 참여를 하기 위한 문턱이 좀 높은 것 같다. 그것들 낮추겠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요. 혹은 이거 외에 이 문턱까지 도달하기 위한 방법이라든지 조금 더 일반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청년들이 한테 모여야겠지요. 뜻을 함께하는 청년들이 함께 뜻을 모아서 그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은 개인들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런 청년들의 활동을 좀 더 지지하고 소통하는 게 가장 우선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일단 청년으로서 저라면 각 지역에 있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모여서 십시일반 어떤 정치 자금이 마련된다면 정당 활동을
하고 하여서 정치로 입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그게 순서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정치에 참여하겠다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직업 정치인 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참여하는 것들 외에도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 청년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정치를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한 것 같이 현 정치인들과 정기적인 만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청년 대표와 정치 대표와 정기적으로 세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남을 통해서 그런 정책 반영을 실현시키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소통을 좀 잘해야 될 것 같다. 맞습니다. 이런 거로 좀 비춰지는 것 같은데 그런 소통이라든지 만남의 장을 잘하기 위한 혹시 뭐 좋은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저라면은 청년들과 식사 자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게 식후경이라고 하잖아요. 밥 먹으면서 편한 자리에서 정치인의 벽을 허물고 뭐 형과 동생 그런 개념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그리고 들어줄 수 있는 거 원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고 아직 한계가 있는 부분을 서로 의논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게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후보님에 관련된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은퇴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들어서 이것들이 저희가 청년들에게 어떻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정책 수요를 많이 좀 확인하고 있는 중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리를 하고 나서는 후보님이 60초 정도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해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편하게 얘기해 줄 중인 것 같고요. 네, 저희는 또 이렇게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은평청년정책연구소의 이두영, 어근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정책이 많이 있지만 아직 말씀드리지 못한 게 징병혁명이 있습니다. 저희 지금 현재 징병제를 모병제로 바꿔서 20세 이상 한 달간 기초 군사 훈련만 받도록 하고 모병제 월 200만 원씩 급여를 받도록 하여서 징병제를 모병제로 한다면 좀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사비도 절감되고 200만 원씩 군사 주거지가 같이 보장되다 보니 군사비 절감과 실업자 해소에도 큰 긍정적인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가 앞서